안녕하세요. 라이프 에너지 연구소장 엘리 김희선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에 관한 건데요. 같은 허리 통증을 호소해도 그 사람의 근육의 양이라든지 근육의 형태, 또 주로 하는 일에 따라서도 운동법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일반적인 허리 통증 해소는 55cm 짐볼에 앉아 있거나 짐볼을 활용한 운동법이라든지 뒤로 걷기가 아주 유용하지요. 그런데 오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쪽에 통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분의 걸음걸이를 한번 보시지요. 이분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어깨부터 흉추, 골반까지 이런 모양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허리만 치료하면 없어지는 통증은 아니지요. 또 이분은 무거운 걸 들어 나르는 물류 일을 하기 때문에 근육의 힘이나 또 허리의 힘이 아주 강한 편이라 오히려 강한 허리 힘이 허리를 더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힘, 즉 근력은 밸런스가 맞아야 균형이 맞아야 작동이 잘 되는데요. 허리 힘이 강하기 때문에 복근과 어깨의 힘에서 불균형이 생겨서 몸이 틀어지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분께는 복근과 요근 주변의 코어 밸런스를 맞추어 허리의 통증을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근은 신전시켜서 힘을 덜 사용하게 하고 둥근과 복근이 좀 더 힘을 발휘하고 아울러 상체의 밸런스도 같이 잡아주는 운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체에 대한 설명은 운동법 이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운동법 1은 앉아서 다리 제한시키고 누르기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게 좋고요. 5에서 10초씩 2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서 아프지 않은 쪽 다리를 올리고 한 손으로 발목을 잡아 제한시킨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다른 손으로 무릎 안쪽을 팔꿈치를 펴서 지그시 5초 정도 눌러줍니다. 이때 너무 눌러 무릎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합니다. 다리를 내리고 반대쪽 아픈 쪽 다리를 올리고 발목을 잡아 제한시킨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다른 손으로 무릎 안쪽을 팔꿈치를 펴서 지그시 5초 정도 눌러줍니다. 또한 어느 부분에 당김이 있는지 느끼면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양쪽을 번갈아 가며 2번 실시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아프지 않은 쪽 다리를 올리고 한 손으로 발목을 잡아 제한시킨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다른 손으로 무릎 안쪽을 팔꿈치를 펴서 지그시 5초 정도 눌러줍니다. 5초를 권장하지만 통증이 발생한다면 바로 중지하고 10초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아픈 쪽 다리를 올리고 발목을 잡아 제한시킨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다른 손으로 무릎 안쪽을 팔꿈치를 펴서 지그시 5초 정도 눌러줍니다. 네, 쉽지요? 네, 시간이 지나면 다리 펴시고요. 운동법 2는 서서 둥글게 팔 늘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상체와 허리를 동시에 풀어주는 운동인데요. 혼자서 하는 상체 마사지 효과가 있을 정도로 좋은 스트레칭이죠.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실시한다면 통증이 없어지겠지요. 먼저 골반 넓이로 편안하게 서서 아픈 쪽 한 손으로 뒤에 골반 능선을 잡아 아래로 눌러주듯 제한시킵니다. 다른 손은 반대쪽으로 두고 손가락도 펴고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팔을 늘립니다. 이때 하체는 움직이지 않고 시선이 손을 따라가야 합니다.
5초 정도 유지한 후에 편안하게 팔을 내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줍니다. 아프지 않은 쪽 한 손으로 뒤에 골반 능선 잡아 제한시키고 다른 손은 펴서 크게 원을 그리며 팔을 늘립니다. 시선이 손을 따라가고요. 손 내리고 원래 한 번만 해도 되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아픈 쪽 한 손으로 뒤에 골반 능선을 잡아 아래로 눌러주듯 제한시키고 손을 펴서 크게 원을 그리며 팔을 늘립니다. 5초 정도 합니다. 손 내리고 반대쪽도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쪽 한 손으로 제한시키고 다른 손을 펴서 크게 원을 그리며 팔을 늘립니다. 하체는 고정시키고 시선이 손을 따라갑니다. 5초 후에 내립니다. 주의사항인데요. 하체가 고정되지 않고 뒤꿈치가 들리고 체중 이동이 생기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뒤꿈치를 눌러 하체를 고정시키면서 팔을 늘리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운동법 3 뒤로 걷기입니다. 뒤로 걷기는 요근과 복근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앞으로 걷는 것에 5% 정도 뒤로 걷는다면 앞뒤 밸런스 유지에 아주 좋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안전한 곳에서 실시하세요. 아무리 좋은 운동도 넘어져 다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3가지 운동을 2, 3주 정도 꾸준히 하신다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2, 3주 후에 몸이 좋아지면 평상시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체에 대한 생리학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을 할 때 쓰는 근육과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쓰는 근육이 다른 경우가 아주 많지요. 운동이나 근로를 할 때 근육은 힘을 발휘하면서 젖산이라는 부산물을 방출합니다. 젖산은 근육의 피로가 해소되면서 다시 근육의 힘으로 재사용되지요. 그러나 회복 시간에 비해 너무 많은 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통증으로 작용합니다. 물류일은 운동처럼 일정한 패턴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많이 나올 때는 빨리 해야 되고 무거운 물건이 수도 없이 쏟아질 때는 괴력을 발휘해서 여러 차례 들어 올리고 나르고 내리고 해야 합니다. 이때 서둘러 하기 때문에 호흡에 불균형이 생겨 무산소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젖산이 대사가 안 되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근육에 남아 느리게 대사가 되고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면 견디지 못한 근육은 통증을 발생하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걷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버스를 놓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갑자기 서둘러 뛰어서 그 버스를 탈 겁니다. 타고 나면 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침도 꼴깍 삼키게 되는데요. 운동생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급하게 힘을 쓰는데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무산소 대사가 이루어지고 뛰는 사이 보충하지 못한 산소의 양을 구석구석 다시 보내기 위해서 즉 산소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일련의 증상들이지요. 젖산은 에너지로 재사용되거나 근육을 향상시키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제때 대사가 되지 않으면 통증을 유발하거나 근경직을 유발시켜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젖산 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휴식, 마사지, 목욕,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피로회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엘리 김미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